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오늘은 이 사과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고요. 여기서 권고한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좀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입장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준법감시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로드맵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양형에 반영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양형이 뭐죠? 이거는 사법기관의 양형을 이런 어떤 감시를 통해 가지고 사과를 하고 무슨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양형에 좀 편제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재벌 봐주기죠. 일반 국민한테는 그런 게 없고 조그마한 기관들은 그런 게 없고 삼성한테만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이재용 부회장이 말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지켜나가는 문제, 네. 승계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문호조 경영을 바꾼다든지 등등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아마 내부에서 검토를 했겠죠. 그냥 말만 하고 양형에 반영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써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장 삼성 안에 있는 이 변호사들의 사내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재용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 네. 그러면 저는 굉장한 성과를 봅니다. 그 목소리가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 빨리. 또 정권 바뀌기를 또 기다리면서 또 한 2, 3년 시간 끌다가 바뀌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이거는 대부분도 저는 상당히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요 문제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양형에 미치는 것도 정서에 맞지 않지만은 네. 이거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진영성에게 이것을 체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라. 빨리.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 같은 변화를 견인해내거나 감시해야 될 위치에 있는 제도, 기구가 바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준법감시위가 네. 말 그대로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한 대로 삼성의 조직 문화가 준법이 되도록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양형에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하기 위한 어떤 그 중간 다리 역할만 하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했던 사세 승계하지 않겠다. 본인 것도 아닌데 무슨 사세 승계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거잖아요. 본인 거 아직 본인한테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세 승계 한 해 만에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호조 경영 하지 않겠다.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진정성이 와닿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진정성 있게 와닿게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노조 때문에 농성하고 있는 삼성 직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승계를 갖다가 전문 경영인이나 또는 승계를 하지 않기 위해,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재용 부회장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14조 원인가요? 16조 원 지금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법감시위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어저께의 발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와닿을 텐데, 만약에 그거 내놓지 않고 또 미래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공허한 약속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네. 준법감시위가 그냥 재판부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구나 라는 걸로밖에 결국은 남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준법감시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이런 안들이 나온다면, 약속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천된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예측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 국민 앞에서 직접 사과에 나선 이유,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 조금 좀 유리한 부분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시선 때문에 또 더 거센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파기환송심이라던가 또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반성하는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게 과연 일반인들에게 통용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언제부터 반성 여부에 따라서 죄를 갖다가 깎아줬나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이 또 재벌 봐주기 3년 실형의 집행유예 5년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의 재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형량을 적용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좀 또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사법 불신이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느냐.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 개혁을 했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또 한 번 불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삼성 이번에 만약에 집행유예로 풀어줬으면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들, 삼바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재판들에서도 또 이재용 회장 부회장 구속시켜야 된다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부의 삼성 봐주기 재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